안녕하세요. 3월 2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이 통합 국적기가 탄생하는 이 과정에 있는데요. 2019년도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부실화되면서 이 그룹이 해체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그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이제 매각하도록 했죠. 처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차여차한 이유로 인수에 실패했고,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면서 굉장히 좀 혼란했었죠. 그런데 결국은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이 대형 통합 이 국적기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산업은행의 제안과 대한항공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국적기로서 이쪽 항공업계에 책임감 있는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대한항공이 떠안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서 백기사 역할을 해줬죠.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이제 떠넘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여객기보다는 이 화물 항공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죠. 그때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적자 내고 있을 때 대한항공은 항공 운송으로만 흑자를 낼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였습니다. 그만큼 이제 대한항공이 굉장히 저력이 있는 항공사였고, 아시아나항공도 그런 대한항공이 경영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하면서 이 아시아나항공이 아직까지 합병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의 경영 간섭을 받으면서 이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금호그룹마저도 또 어렵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. 하여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통합법인으로 새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항공사가 겹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항공사가 돼버릴 경우에는 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과점 수준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노선별로. 근데 그런 분야 보면 뭐 인천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100%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, 물론 이 노선에 미국 항공사들도 항공연합이라고 그러나요? 그걸 통해서 코드쉐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천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100%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경쟁이 안 되는, 즉 독과점이 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재분배가 필요합니다.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한적인,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허용해 주었죠. 그래서 이제 이 노선별로 일정 노선은 지금 통합 국적기가 그 노선을 내놓고 이제 슬롯이라고 해서 공항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, 그거를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독과점을 어느 정도 유연화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합병을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, 이 비슷한 조건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. 이제 합병 일지 쭉 보시면 이제 국내 조건부가 22년에 2월 22일 날 결정이 됐고요. 그리고 어저께 영국으로부터 이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미국만 남았죠. 근데 이 중에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좀 그렇긴 한데, 근데 미국이 제일 까다로워요. 미국 업체들하고 이제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하고 특별한 관계도 있고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, 미국이 한번 반려도 하고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. 그리고 일본도 지금 현재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패니스 에어라인은 잘하고 공수 항공계 아나 항공하고 두 개를 합병을 해서 자기들도 이제 통합
그 국적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통합할 때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아마 그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죠. 승인을 안 해주면 같이 죽자는 겁니다. 그리고 유럽연합은 지금 다소 좀 그 유연하게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지금 어디든 유럽연합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반대하면 이 통합을 안 돼요. 기업결합이. 그 나라에 대한 그걸 아예 포기한다면 모를까? 안 됩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디든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이 딜은 깨지는 겁니다. 네.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, 항상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이 한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, 그 중에서 항상 이 통합 국적기 관련해서 기업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아시아나 IDT예요. 왜냐면 이 아시아나 IDT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전산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대한항공도 이러한 회사를 갖고 있는데 비상장 업체인 거기를 키우기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아시아나 IDT를 키우는 게 이 오너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. 그래서 아시아나 IDT가 항상 통합법인에 대한 통합 국적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아시아나 IDT는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도 실적이 괜찮게 나와요. 비행기가 뜨지도 않았는데. 이 비행기 관련된 전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건설이나 금융, 그 제조업 분야에서 특화된 솔루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ITS 분야에서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, 하여튼 전산 관련해서 다양한 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. 그리고 작년 실적만 봐도 매출 외형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네. 뭐 단기순이익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중에도 이제 이 항공기들이 제대로 된 그 해외 국제 노선들 다 운영이 되고 하면 아시아나 IDT는 실적이 꽤 좋아질 회사입니다. 자, 그리고 아시아나 IDT의 지난 2022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3,000원 정도 돼요. 그래도 주가가 18,000원을 못 넘고 있는 현실은 아까 말했던 이 통합 국적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이 되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여기에 일단 한번 발을 담가보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먼저 가서 돗자리를 깔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통합 국적기가 되면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보다도 아시아나 IDT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.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향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통합법인 관전하는 좋은 관점이랄까요? 그런 게 될 겁니다. 재밌는 딜이 될 거니까요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